안녕하세요. 시장의 마법사입니다. 자, 대형 미디어가 최근에 주가 흐름이 좋은데요. 상승 요인이 뭔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가장 큰 거는 그 미국의 빅테크 아마존과 애플이 웹툰 시장에 진출한다는 겁니다. 그 일본 시장에 먼저 진출을 한다는 이제 기사가 나왔는데 이게 이제 카카오와 네이버가 일본의 점유율이 한 80% 정도 되는데 위협이 되는 거죠. 플랫폼 쪽이죠, 물론 당연히. 그래서 웹툰 시장이 연평균 40.8% 성장이 전망이 되고 있어서 이게 이제 파생 산업이죠. 그 스마트폰이 이제 점점 발전하면서 그뭐챗 GPT도 그런 얘기를 하죠. 챗 GPT가 발전하면서 그거를 혜택을 입는 산업이 더 주가가 많이 오를 것이다. 그러니까 웹툰도 그렇고요. 그래서 작년에 세계 시장 규모가 6조 2천억 원이었는데 2030년에는 80조 원까지 성장할 것이다. 연평균 40.8% 엄청나죠. 그러니까 전기차 못지않은 뭐 시장 규모는 물론 이제 차이가 나겠지만 성장률이 굉장히 이제 우수하다고 전망이 되고 있고 그래서 3월 달에 이게 이제 올해 3월 달인데요. 23년 일본에서 아마존 플리툰이라는 이름으로 웹툰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이제 기사가 났고 그 아마존에 전자책 기기가 있죠. 킨들이라고 이 컨텐츠 마켓플레이스에 접속을 해갖고 이제 보는 거죠. 그래서 무료로 보다가 최신 거는 이제 유료로 지불을 해서 보는 거고요. 그러니까 일본이기 때문에 키다리 스튜디오와 레진 코믹스 일단 일본에서 인지도가 있는 서비스 그 웹툰이 서비스가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일본을 일단 테스트 마켓으로 활용을 하는 것 같고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일단은 네이버의 라인 망가, 카카오의 피코마가 일본에서 경쟁을 하게 되는 거죠. 일본이 지금 뭐 시장이 2조다 4조다 말이 있는데 뭐 한 대략 4조 정도를 보고요. 그 애플 같은 경우는 그 애플 북스 그러니까 플랫폼에 이제 첨가가 됐는데 일본의 아이폰 점유율이 한 50% 정도 되죠. 그래서 세로로 읽는 만화가 메뉴가 신설이 됐다. 그 세로로 읽는 만화라는 뜻입니다. 이게 다테 요미 만가. 그래서 한국의 웹툰 제작사인 캐나즈가 20여 개 독점 웹툰을 공급하고 캐나즈는 정말 뭐 대박을 맞은 거죠. 그 이제 이런 기업도 상장을 하겠죠. 그래서 웹툰 시장은 독특한 게 이 넷플릭스가 한참 열풍이 불었을 때 경쟁사가 없었죠. 그래서 OTT 시장을 먼저 뛰어들고 이런 첨단 IT 산업은 미국에서 다 시작을 했는데 웹툰은 독특하게 한국이 주도한 산업이고요. 그러니까 한국이 주도한 플랫폼 산업인데 뭐 제작사도 이제 탄탄하고요. 여기에 시장의 성장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니까 빅테크가 뛰어든 거고요. 플랫폼 시장에. 그래서 한국은 2010년부터 웹툰 산업이 이제 본격화됐고 만화에서 시작된 거죠. 요즘은 또 만화라고 그러면 모르죠. 요즘 세대들은. 그래서 한국은 또 웹툰 시장에서 상당한 내공이 있고 뭐 미국보다 훨씬 앞서 있다 이렇게 산업화된 게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서양 사람들 특히 미국같이 마초가 이렇게 먹히는 사회에서 운동을 많이 하죠. 3대 몇이냐 뭐 농구, 풋볼. 근데 이게 만화라는 게 좀 약간 그 여자들이나 보는 뭐 이렇게 칩을 했겠죠.
그래서 동양의 작은 컨텐츠 산업이 이 스마트폰으로 퍼진 거니까 젊은 세대가 특히 이제 여성들이 보면서 성장을 하고 있죠. 그래서 한국은 이거를 이제 영화, 드라마나 영화화하는 그 IP 가치가 이미 이제 많이 증명이 되었고, 그러니까 미국도 이거를 받겠죠. 애플과 아마존도. 그러니까 뉴욕타임스도 웹툰은 제네레이션 G의 새로운 컨텐츠 트렌드다. 스낵 컬처라고 하죠. 그래서 빅테크가 진출하는 거는 네이버, 카카오, 그러니까 플랫폼 업체에 위협적이다. 또 아마존의 또 모델은 국내 웹툰 업체가 사용하는 유료화 모델을 그대로 도입했다. 기다리면 무료 방식으로. 최신화가 아닌 거는 이제 먼저 볼 수 있고 무료로. 최신화는 이제 돈을 내고 봐라. 그래서 뭐 제작사는 큰 타격이 없을 거고 플랫폼 업체는 이제 이미 사실 카카오와 그 네이버 웹툰이 이제 주류로 자리 잡고 있는 상황에서 저 중소 플랫폼 업체는 이제는 어렵다. 그럼 일본 시장에 진출하는 이유가 뭐냐? 테스트 마켓이라는 거죠. 그 한국 기업이 라인만과 피카마가 합쳐서 이제 점유율이 비슷한데 일본 웹툰의 앱 점유율이 80%다. 엄청나죠. 일본의 아이폰 점유율이 50%다. 이게 굉장히 강점이죠. 그래서 그 애플은 상당히 위협적일 수 있다. 아마존 재팬의 일본 점유율은 2020년 기준으로 26%좀 되는데 뭐 킨들이라는 기기로 봐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좀 성공하기는 저는 어렵다고 보고요. 일본 이북 시장에서 전자 만화 점유율이 88%다. 굉장히 크죠. 그래서 애플을 위협적이는 아마존은 별로고 결국은 북미 시장을 목표로 할 것 같다. 그래서 네이버 웹툰의 뭐 MAU가 뭐 1억 명에 육박을 하고 해외 이용자 비율이 76%. 미국 이용자가 뭐 그렇게 크진 않죠. 그러니까 미국, 일본 뭐 여러 그 유럽이나 이렇게 합친 것 같아요. 그 서구권의 웹툰은 높은 잠재력이 있다. 왜냐하면은 한국은 사실 지금 유료 결제율이 이게 작년 기준인데요. 26%로 꽤 많이 올라왔는데 미국이나 일본은 낮은 상황이다. 아르푸는 이용자당 평균 매출은 일본이 가장 높고 유럽, 미국 순이다. 한국이 제일 낮죠. 유료 결제화율은 제일 높은데 그 아르푸는 일본이 제일 높다. 미국이 더 높은 상황이고 이제 아직은 뭐 많지는 않지만 한국에 비해서 MAU가요. 그래서 동영상이나 음원 플랫폼보다 수익화에서 우월할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굉장히 크죠, 이거는. 특히 음원보다 유리하다면, 우월하다면 굉장히 이제 이거는 성장성이 크다고 보이고요. 어, 그러니까 이게 아직 되게 크게 부각이 안 된 거는 한국과 달리 서구권에서는 이제 좀 유치하게 생각할 것 같아요. 이게 남자가 뭐 하는 거냐. 그리고 아무래도 젊은 세대 중심이니까 K-팝도 결국은 젊은 세대는 열광을 하지만 아마 30대 이상만 돼도 서구권 사람들은 아예 뭐 동양 뭐 뭐냐 이렇겠죠. 그래서 MAU가 이제 1,500만 명까지 늘었고요. 미국이 80%가 24세 이하의 젠지 세대다. 30세도 아니고 24세 이하입니다. 그러니까 한 10년 지나면 자연 증가할 수 있다는 거죠. 페인 유저와 아르프 역시. 그래서 유튜브나 스포티파이도 세계적인 슈퍼 플랫폼이 수익화에 성공을 했듯이 그리고 한국에서는 웹툰이 드라마, 영화, IP 비즈니스 확장되는 게 굉장히 이제 일반화돼 있죠. 그래서 제가 한국을 웹툰계 EPL이다 이렇게 이제 개인적으로 평가를 하거든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EPL 가면은 뭐 평균 연봉이 50억이라고 하나요? EPL 가는 것 자체가 성공이죠. 그러니까 한국에서 뭐 네이버의 그 웹툰 작가로 일하는 거 자체가 성공이겠죠. 뭐
평균 연봉이 몇 억이다 그런 얘기가 있는데 한국은 웹툰이 직업이야? 웹툰 작가가 직업이죠, 이제는 한국은. 근데 이제 미국이나 서구권은 아니라는 거죠, 아직. 그게 뭐야? 유치하게 뭐 하는 거야? 뭐 그렇겠죠, 아마. 근데 한국은 확실한 보상이 있고 건물주 작가도 많고 뭐 10억을 번다 이런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확실하게 이게 이제 직업이 된 거죠. 아무나 할 수는 없지만 그래서 특히 또 IP 가치가 있어서 드라마화 된 게 너무 많죠. 그러니까 굉장히 앞서 있는 거예요, 한국이. 근데 이거를 이제 미국이나 유럽에서 특히 미국에서 뒤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한국이 훨씬 앞서 있기 때문에 한국 웹툰 제작사 당연히 수혜고요. 그러니까 넷플릭스의 한국 OTT 제작사가 공급하듯이 아시아에서 굉장히 비중이 크죠. 드라마보다 웹툰은 더 앞서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빅테크가 일본에 진출할 때 한국 웹툰은 정서가 비슷하니까 수혜를 입을 수 있다. 그래서 캐나즈가 이제 가장 크고 미스터 블루와 키다리 스튜디오도 최근에 이제 기사가 났고요. 그러니까 인력 풀이 이미 한국은 이 작가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줄을 섰다. 그리고 지금 뭐 입시 학원 같은 경우도 독특하죠. 한국 문화에서. 그러니까 여기도 계속 성공하고 싶은 사람들이 줄을 섰다. 그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고 있는 분야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웹툰이. 그러니까 반도체 디램, 엔터도 그렇죠. 그 OTT 제작사, 이채전지, 셀 소재, 바이오, CMO 쪽에 그러니까 웹툰계의 스튜디오 드래곤이 탄생할 것 같다. 그게 이제 개인적인 견해고요. 그러니까 대형 미디어가 카카오하고 일본에서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스토리작이 그렇죠. 밸류가 상승할 수 있다. 상당히 이제 고무적으로 그래서 이제 주가가 실적이 좋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반응을 하고 있고요. 또 컴투스 플랫폼 컴투스 홀딩스의 플랫폼 자회사 컴투스 플랫폼이 뭐 이제 NFT 거래소 엑스플래닛이란데 대형 미디어가 보유한 IP가 이제 NFT 쪽으로 해서 라인업을 여기서 이제 깔아준다는 거죠. 이것도 OSMU가 된 거죠. 편의점에서 IP 활용해서 팔았듯이 활용이 확대된 겁니다. 그러니까 NFT가 지금 확 죽었지만 이게 이제 또 부각되는 시기에는 이거 하나로도 확 오를 수 있다. 이게 기사 났을 때 또 그 다음날에 주가가 반응을 했고요. 작년에 실적과 밸류에이션을 일단 살펴보면은 여기는 이제 중요한 게 영업이익으로 봐서도 안 되고요. 일단 매출이 느는 건 중요한데 자회사가 지분율이 이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꼭 지배주주 순이익으로 봐야 되거든요. 지배주주 순이익이 뭐 19년 대비해서 5배 늘었죠. 매출도 59% 정도 늘었습니다. 19년 대비해서. 근데 작년 대비하면 매출 거의 보합권이고 영업이익은 물론 늘었지만 이익률도 아직도 낮은 편이고 지배주주 순이익은 이제 똑같았다 거의. 그래서 주가가 그래서 부진했던 거죠. 3분기, 4분기 다 부진했기 때문에. 그래서 대형 미디어는 코로나 수혜로 특수로 기업이 크게 성장한 기업이고요. 근데 추가 성장이 가능한지 숫자로 증명해야 되는 과제가 있고 일본의 이 웹툰 전문 자회사죠. 그 스토리작이 있는데 그 스토리작에서 또 그 조인트 벤처 한 게 카카오 피코마와 세르파 스튜디오라는 회사가 있죠. 근데 거기서 이제 작품이 나와서 잘하면 증명이 되면 이제 또 올라가겠죠. 본업도 물론 잘해야 되지만 그래서 미국 빅테크가 웹툰 플랫폼 시장 진입의 영향으로 멀티플이 뭐 상승한 이제 결과가 있고 뭐 물론 실적이 제일 중요하죠. 일본에서 카카오 피코마 부진 시에 뭐 당연히 또 타격이 조금 있을 거고 근데 경쟁이 또 치열해지면은 작품이 많이 나와서 뭐 또 같이 커질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웹툰 제작사 입장에서는 나쁠 건 없고 뭐 좀 먼 미래지만 만약에 이제
대원 미디어의 뭐 스토리작이나 셀프 스튜디오에서 뭐 애플이나 아마존 향으로 작품이 들어가게 된다면 뭐 더 좋겠죠. 그래서 이제 최근에 주가가 코스닥이 무너지는 중에서도 견조하게 나왔던 것 같고요. 계속 지켜봐야 될 기업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